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경기도 성남시에 국내 최초로 문을 열었다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중앙일보 기자입니다. 이게 뭐랄까 대형마트처럼 카트를 직접 끌고 약을 고르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상당히 새로운 시도죠. 과연 어떤 모습일지, 또 왜 기존 약국들이 좀 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넓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동시에 기존 약국 시스템에는 분명히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모델의 특징이랑 또 여러 반응들, 잠재적 영향까지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기사를 보니까 이 약국 규모가 약 130평 정도 된다고 하고요. 취급하는 품목 수도 일반 의약품, 건기식, 반려동물 의약품까지 해서 한 2,500개 정도래요. 정말 창고처럼 쌓아놓고 판다고. 네, 근데 아직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은 취급 안 한다고 해죠. 아, 네. 그건 아직이래요. 매장 모습도 좀 인상적인데 입구에서 장바구니 받고 고객들이 카트를 끌거나 바구니 들고 직접 물건을 고른다는 거예요. 진짜 마트 같네요. 그렇죠. 파스 종류만 80여 종, 종합감기약도 한 50여 종, 엄청 다양하고요. 가격표가 딱 붙어 있어서 비교하기 쉽다고 합니다. 아, 가격 비교가 바로 되는군요. 네, 일부 품목은 일반 약국보다 좀 싸기도 하다고 하고요. 그렇죠. 기사 보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가격 비교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60대 주부 인터뷰 보니까 제품도 다양하고 또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아, 직접 보고 고르면 재미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약사님한테 직접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매장에 약사님이 계셔서 고객이 물어보면 제품 설명해주고 추천도 해주고요. 어떤 노부부는 여러 제품 비교하고 상담받는 게 좋았다고 평가했더라고요. 이런 방식이 사실 해외 드러그스토어 생각하면 익숙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약사법 때문에 좀 어려웠던 거잖아요. 맞아요. 쉽지 않았죠. 예전에 CJ 올리브영도 비슷한 거 하려다가 약사님들 반발 때문에 접었었고요. 네, 기억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이 약국 대표가 경험 많은 약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좀 포인트겠네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약사사회 반응이 더 주목되는 것 같아요. 경기도 약사회에서는 아예 TF팀까지 꾸렸다고 하니까요. TF팀까지요? 와우. 네, 인근 상권을 다 흡수할 거다. 또 이런 창고형 약국이 막 우후죽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 쇼핑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쇼핑처럼 약을 산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의약품은 일반 상품이랑은 다르니까요. 접근성이 너무 좋아지고 가격 비교가 쉬워지면 그냥 가격만 보고 프로모션 따라서 막 살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죠. 오남용 우려도 있고요. 하긴 그렇네요. 반면에 또 이걸 그냥 시대적 흐름으로 봐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편의점에서도 약 팔고 요즘엔 다이소에서도 건기식 팔기 시작했고 소비자 선택권 넓히는 변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 의견도 충분히 있죠. 제약업계 관계자도 기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복지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 민원이 꽤 들어왔는데 현재로서는 약사가 직접 설명하고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민원 내용들 검토해서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나갈 계획이라고는 밝혔습니다. 아, 법적으로는 아직 문제가 없는 상태군요. 네, 현재까지는요. 이래 미국의 CBS나 일본의 마츠모토 키요시 같은 모델이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이게 약국의 역할이나 위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이 국내 첫 창고형 약국의 등장이 소비자에게는 편의성,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고 하지만 기존 약국가에는 이게 시장 질서 교란이나 또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의약품 오남용 우려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양쪽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결국 이 새로운 모델이 지속 가능할지 또 만약 성공한다면 기존의 동네 약국들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이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단순히 약 파는 곳을 넘어서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이나 건강관리 기능 이걸 어떻게 더 차별화하고 강화할 거냐 이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창고용 약국 사례 이게 단순히 약을 싸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됐다. 2차원을 넘어서서 생각해 볼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판매 방식의 변화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시스템이나 약사라는 직업의 전문성,
역할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